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의 하나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필요성과 동향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CUS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를 뜻합니다.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재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죠. CCU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활용하는 기술이고 CCS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땅속 안반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먼저 탄소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죠.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한 상태, 배출 증가량이 0인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85%가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겠죠.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배출된 탄소를 흡수 제거하는 것이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8년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한 전 세계 CO2 배출량은 331억 톤, 대기 중 CO2 농도는 407.4 ppm이었죠. 산업화 이전 CO2 농도가 180에서 280 ppm이었죠. 80만 년 이래 가장 높은 농도죠. 온실효과로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최대였습니다. 연간 7억 2,760톤을 배출했죠. OECD 국가 중 6위고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립니다. 2030년 탄소 배출량을 3억 3천만 톤을 줄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요? 2018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13.5%에 불과합니다. 지난 30년간 그토록 노력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4%에 불과하고요. 개발도상국에서는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목재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훨씬 떨어지겠죠. 한편 재생에너지는 날씨나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합니다.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면 전력 시스템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국제에너지기구는 CCUS 없이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최소 30에서 40년간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전 세계 전력 생산의 52%가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이었죠. 2040년에도 19%는 여전히 석탄이나 가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가 수두룩합니다. 멀쩡한 발전소를 세울 나라는 많지 않겠죠. 기후위기의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과 석유화학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벌목과 대규모 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지구의 허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생각지 못한 원인이 있죠.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량이 교통수단보다 높다는 것. 인류가 소비하는 고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고 있죠. 비건 운동이 활발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지구 시스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탄소 순환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지각, 생물권, 수권, 대기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탄소가 여러 작용을 거쳐 각 권역 간 생물적, 지구화학적으로 순환했었죠.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CO2 증가했던 탓에 균형이 무너져 온난화가 유발된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언급하자면 먼저 발전 부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IGCC, 석탄 가스와 복합 화력 발전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발전의 에너지 효율이 45% 이하인 반면 IGCC는 60% 이상으로 효율적입니다. LNG 발전은 그나마 석탄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죠. 태양광,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지열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이 있죠.
2035년 상용화 목표인 핵융합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제조업 부문에서는 각 산업별로 다양한 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철강에서는 석탄이나 전기료를 사용하는 대신 수소 환원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1차 목표죠. 시멘트도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고요. 이산화탄소를 탄산염으로 자원화하는 기술도 동시에 개발 중입니다. 정유나 석유화학에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다양한 대체 공법이 개발 중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대체 가스 개발이나 저감 장치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존 엔진의 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연료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죠. 친환경 연료는 석유정제 회사가 해결해줘야 할 숙제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이제 생산 라인을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로 교체해야만 되겠죠. CCU 기술은 탄소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송용 연료나 플라스틱 같은 소재, 정밀화학 등의 원료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CCU를 언급하기 전에 탄소 포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감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직접 사용하는 길과 화학적, 생물학적, 광화학적 전환 과정을 거쳐 사용하는 길로 구분됩니다. 직접 사용은 이산화탄소 자체를 사용하여 수확량을 증대하거나 화학 공정의 용재로 사용하는 것, 열전달 매체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환 기술이 좀 더 다양합니다. 메탄이나 메탄올, 가솔린 등 연료를 생산하거나 화학 소재의 중간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골재나 시멘트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방법 등이 있죠. 화학적 전환 경로의 예를 볼까요? 복잡하게 설명은 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석유에서 얻었던 탄소C와 산소 O2를 이산화탄소에서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석유정제나 석유화학 산물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CCU 기술은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고 화학 반응을 위한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합니다. 차차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보될 것입니다. 자연계의 광합성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죠. 이제 탄소 저장에 대해 알아보시죠. CCS는 육상의 안반층이나 해양의 안반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언젠가는 포화될 것이고 지하수나 해양수에 녹아 나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산화탄소를 우주로 싣고 나가 버릴까요? 탄소 저감 기술이 발전하여 탄소 배출량이 감축되고 CCU 기술이 충분한 경제성을 갖춰 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이산화탄소 방출을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표는 지금까지 수행된 전 세계 CCS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1972년 미국의 가스 플랜트에서 최초로 적용했죠. EOR, Enhanced Oil and Gas Recovery 기술이라 합니다. 원유나 가스를 어느 정도 뽑아내면 시추공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서 더 이상 채굴이 어렵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안반에 주입하면 압력이 높아져서 기름이나 가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CCS 기술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CCUS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포집 기술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에 적용했습니다. CCU, CCS 기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4에서 5년에 걸친 간단치 않은 장기 프로젝트죠. CCUS 기술을 개발할 때는 확장성, 가격 경쟁력, 환경 친화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잠재적 미래 시장은 크고 희망적이지만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습니다. 상업적 측면보다 탄소 중립이란 국가적 과제 때문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실력과 열정을 믿습니다. CCUS는 조만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CCUS 기술에 대해 수박 겉핥기로 설명했습니다. CCUS는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입니다. 지구 공멸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